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장수명입니다. SK그룹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선 그룹과 동일합니다. SK그룹 실적 동향과 전망입니다. SK그룹은 SK 주식회사 산하 계열과 SK 디스커버리 계열로 지배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SK 주식회사 계열은 주요 계열사들이 SK 주식회사 아래에 위치하는 지주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SK 디스커버리 계열은 2017년 SK 케미칼이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한 이후 현재의 지배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SK그룹은 에너지, 반도체, 통신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 부분은 선두권의 시장 지위와 안정된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반도체 부분이 그룹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그룹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이익 실현으로 그룹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입니다. 배터리와 화학 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부문이 그룹 전체 수익성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영업 창출 현금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힘입어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그룹 차원의 지문 구조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부분의 우수한 현금 창출력과 추가적인 비핵심 자산 매각을 감안할 때 재무 구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유사시 지원 가능성입니다. 당사는 SK 주식회사 산하 계열과 SK 디스커버리 계열을 구분하여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유효 등급과 계열 지원 가능성은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SK그룹 신용도 판단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키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이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AI 반도체 중심의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본격화된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그룹 전반의 사업 및 재무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의 급성장과 더불어 2025년 영업이익 47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3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25년 그룹 영업이익의 약 95%를 차지하면서 그룹 합산 영업이익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그룹 실적 개선은 재무 지표에도 반영되어 그룹 순차입금이 2024년 말 72조 원에서 2025년 말 43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그룹 부채 비율도 1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 합산 실적 개선 대비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는 반도체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사업 수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유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는 SK 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시설 수주 확대와 더불어 SK 하이닉스와의 사업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 기반과 이익 창출력 개선이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SK 주식회사 AX의 IT 서비스,
SK 이노베이션의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산업 등 간접적인 사업 연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연계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재무 여력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체계 하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재무 여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스퀘어의 SK 하이닉스 지분율이 20%, SK 주식회사의 SK 스퀘어 지분율은 32%로 SK 주식회사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6% 수준에 그치고 있어 배당을 통한 대규모 자금 확보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가 그룹 전반의 신용도의 즉각적인 강화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룹 재무 구조의 하방 위험을 완충하는 간접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평 과정에서 확인되는 재무 구조 개선 성과와 추가적인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외의 계열사들도 재무 부담 완화 기조가 확인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이 진행된 2024년도에도 배터리 투자 부담으로 재분 부담이 증가했던 SK 이노베이션이 2025년도에는 자본 확충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차입금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SK 주식회사, SK 에코플랜트, SK 네트워크스 역시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무 부담 완화도 예상됩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이외의 재무 구조 개선은 영업 창출 향후 확대에 기반한 구조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자본 조달을 통한 차입금 잠축 효과가 주된 요인입니다. 즉 재무 지표 개선이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재무 여력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터리 부문의 실적 개선 여부는 여전히 그룹 재무 구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으며 화학 부분 역시 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은 다양한 형태의 자본 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달 자본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주요 계열사의 부채성 자본 조달 규모는 약 1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SK 이노베이션과 SK 에코플랜트의 자본 조달 총 9.3조 원 중 8.9조 원이 실질적으로 부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부채성 자본 조달 규모는 약 12조 원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높고 특히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PRS 계약의 경우 향후 SK온 IPO 여부나 기업 가치 수준에 따라 재무적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지원이 집중된 배터리 사업입니다. 배터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차입 부담이 크게 확대됐던 SK 이노베이션과 SK온의 재무 구조 개선 및 사업 안정화는 SK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계열사 합병을 통해 현금 착출력을 보완하는 한편 자본 조달과 자산 매각을 병행하며 재무 안정성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계열사별로 보면 먼저 SK온은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 SK 엠무브를 순차적으로 흡수 합병하며 배터리 사업 단일 구조화에서 확대되던 영업 손실 부담을 일부 완화했고 유상증자와 포드 자동차 합작법인 종료 영향으로 수차익급도 1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신용도 안정화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배터리 사업 자체의 수익성입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이후 북미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2025년 4분기 배터리 부문에서 약 4,4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비배터리 부분을 포함한 SK온의 연결 기준 분기 영업 실적이 재차 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자본 조달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단기적인 완충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용도 안정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자본 확충과 자산 효율화를 통해 재무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30조 원을 상회하던 순차입금이 SK온을 중심으로 2025년 말 기준 25조 원 수준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고, SK온 전환우선주 상환으로 IPO 여부와 연계된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신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배터리 신규 투자가 마무리 국면으로 SK ENS 합병 이후 강화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 부담을 일정 수준 통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재무 지표 개선만으로 신용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터리 부문의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투자로 확대된 외부 차입 규모를 감안하면 자본 확충과 자산 효율화의 효과가 재무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배터리 부문의 불확실성은 SK 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추가적인 재무 구조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는 석유화학 계열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은 석유화학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레핀 제품의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이후 방향족 제품의 수급 여건도 악화되면서 석유화학 계열사 전반으로 부정적인 신용도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 투자 축소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부담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나 재무적 지원 간도는 배터리 사업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과 더불어 계열사별 수익성 회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석유화학 계열사 전반의 신용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월에 신용등급 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중기적인 실적과 신용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장수명 수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 38조 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AI 서버 중심의 주문 증가로 고부가 D램, 낸드 가격이 모두 급등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경쟁사와 달리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던 HBM 매출 비중이 경쟁사 대비 높고, 낸드의 고부가 제품 전환으로 출하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 관련 대규모 충당금 설정이 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과 이익 창출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2027년 하반기까지 메모리 공급 확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중기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영업 실적 및 재무 구조 개선 추세를 반영해서 2026년 3월 SK 하이닉스의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신용도 상향 추세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무 완충력 재고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연금 규모나 차입금 대비 유동성 비율 같이 재무 완충력 지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100조 원 이상의 순연금 확보 계획을 밝힌 점은 신용도에 긍정적입니다. 이외에도 구속력 있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수준, 기술 경쟁력 유지 여부 역시 주요 점검 요인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과 자산 매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SK그룹의 재무지표 개선은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익 확대와 순차익권 감축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은 확인되고 있고, 2026년에 들어서도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무 구조 개선 여지도 일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선이 그룹 전반의 실적 회복을 의미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의 상당 부분 의존한 결과이고, 배터리와 화학 부문까지 포함하면 아직은 자산 효율화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 부담을 관리하는 과도기적인 성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구조적인 제약도 분명합니다. 배터리 사업의 손익 정상화가 지연됐고 화학 부문 업황 회복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계열사 지원 부담은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룹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재무 여력은 지배 구조와 규제 요인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직접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 사업 호조가 그룹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기보다는 성과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SK 하이닉스, 텔레콤, 이노베이션을 제외한 비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외부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통해 추가적인 재무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화학 부문의 실적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추가적인 사업 구조 재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ESS 시장의 확대라든지 고유가 환경들이 배터리 사업, 특히 SK온의 실적 회복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수요 구조가 점진적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ESS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ESS 수요 확대를 배터리 사업 실적 회복의 전환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SS는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단가와 마진 구조가 낮아 ESS 수요 증가만으로는 배터리 사업 전반의 수익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SKO는 국내 서산 공장과 북미 조지아주 공장 일부 라인을 ESS 생산 시설로 전환하면서 LFP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지만 수주 성과나 생산 시설 확보 관점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됩니다. 고유가 환경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전기차 수요에 일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전기차 수요가 단순한 비용 요인에 기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유가만으로는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배터리 사업의 회복은 단일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북미 전기차 수요의 정상화, ESS 수요 확대, 투자 속도 조절을 통한 재무 부담 완화가 함께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배터리 사업은 당분간 실적 회복의 전환점에 있다기보다는 가동률 개선과 투자 조정을 통해 재무적 변동성을 축소해 나가는 국면에 가깝고, ESS 확대나 고유가 환경은 신용도 하방 압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